여러분 반갑습니다. 정박사입니다. 다들 즐거운 주말 보내셨습니까? 이번 주 들어서 일교차가 굉장히 크게 벌어진 것 같습니다. 날씨도 많이 쌀쌀해진 것이 늦은 밤과 새벽에는 좀 쌀쌀하다, 약간 춥다 라는 느낌이 좀 들 정도로 추석을 앞두고 이제 본격적으로 더위는 없어지고 날씨가 추워질 모습인 것 같은데요. 다들 뭐 환절기 때 일교차가 점점 커지기 때문에 감기 조심하시고 급격한 온도 저하에 유의하셔서 추석 전에 건강 관리 잘 하시면서 남은 3거래일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 자, 9월 증시 경원에 9월은 잔인한 달이라고 했는데 참 이번 9월 달도 사실 굉장히 어려웠던 한 달이었던 것 같습니다. 또한 9월의 둘째 주부터 사실 시장으로 놓고 본다면은 뭐 뚜렷한 악재라고 해야 될까요? 뭐 시장에 임팩트 있게 뭐 증시를 붕괴시켜야 되고 증시를 빼야 될 특별한 악재적인 요인이 제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그렇게 심각한 정도의 악재는 없었다라고 생각을 하지만은 증시의 하락의 강도와 개별 종목군들의 하락의 강도는 올해 들어서 제가 볼 때는 제일 강력한 그런 부분이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분명히 8월 그러니까 즉 9월 이전의 시장과 9월 이후의 시장의 이 개별 종목군들의 하락의 폭은 정말로 많이 다른 모습을 저는 느꼈고, 그 부분이 어떻게 보면은 현재 시장 흐름을 반영하고 있는 모습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많이 하면서 주말을 좀 보냈던 것 같습니다. 그만큼 9월 둘째 주 이후에 발생된 시장의 하락의 폭, 그다음에 개별 종목군들의 하락의 폭 등을 감안했을 때는 사실 주식의 난이도가 올라갔고 그 전과는 다른 흐름 속에서 올해 하반기 시장이 녹록치만은 않을 수 있다라는 것을 일정 부분은 암시한 주가의 흐름이기 때문에 보다 더 고민을 많이 하면서 시장을 바라봐야 되고, 그 안에서 분명히 위기와 기회는 공존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지금 현재 시장을 하락을 시킨 요인이 새로운 악재라든지 뭔가 특별한 악재성 재료에 의한 시장의 하락이 아니기 때문에 중간중간 지속적으로 반등과 하락을 반복하면서 증시가 이제 어느 구간에 합의를 보는 구간이 생기겠죠. 그래서 그 지수의 박스권의 하단인 어디가 될 것이고, 또 박스권의 하단에서 올라올 때 기존의 주도주가 올라오는 게 아니라 또 새로운 주도주가 올라와 버리는 형국을 볼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점까지 감안해서 본다면은 굉장히 고민을 해야 될 게 많은 지금 현재 주식시장의 모습이다 라고 보여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제 주식을 바라보는 관점에서 성장의 엔진이 붙어 있는 곳은 어디인지, 그리고 기업의 실적들이 변함없이 잘하고 있지만 주가의 가치만 떨어진 회사가 어디 있는지, 그리고 하나의 산업적으로 사이클을 형성한 산업의 턴어라운드를 하고 있는 쪽이 어느 쪽인지 등등을 계속 추적 관찰을 하고 종목군들을 바라본다면은 이 위기가 곧 기회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추석을 앞둔 마지막 주말입니다. 추석을 앞둔 주말에 또 미 증시가 전일 장 초반의 상승폭을 그대로 가지고 마감을 해줬다면은 편안한 월요일이 되겠지만은 오히려 장 막판에 또 빠짐으로써 또한 연방정부 셧다운이라는 우려감을 좀 남기고 마감을 했기 때문에 일정 부분 불안의 요소도 있겠다라고 생각이 들지만, 아마 다음 한 주도 시장의 거래 대금은 시가 마르고 메말라서 거래가 녹록하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녹록지 않은 시장이겠지만은 그렇다고 내가 가지고 있는 주식을 지금 다 팔고 뭐 현금을 확보해서 추석 연휴를 보내야 된다라고는 저는 동의하고 싶지는 않네요. 추석 연휴 이후에 여러 가지 불확실성 요인들이 많이 제거가 될 수 있을 것이고, 지금 시장 주변에서 뭐 국제 유가가 다시 100불을 넘고 120불을 간다라는 등, 그 다음에 연준의 이번 FOMC 이후에 변화된 이 고금리의 장기화, 이미 시장은 그거를 반영한 상태에서 이번에 달라진 거는 내년에 4번의 금리 인하를 생각을 했지만 2번만 인하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우려감인데요. 이러한 점도표는 변화된 경제 지표에 의해서 내년에 다시 바뀔 수도 있다
라는 관점을 해본다면은 이것 또한 변화가 분명히 있을 수도 있는 내용이겠구나 라고 개인적으로는 생각을 합니다. 또한 반도체 스팟 가격이 지속적으로 상승을 하고 있는데 반도체 종목군들은 그냥 두드러 맞고만 있죠. 이런 부분들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의 실적 발표 이후에 아마 우리나라는 휴장일 것이고, 또 우리나라 휴장일 때 미국 정부가 셧다운을 하든 안 하든 간에 우리는 뭐 대응할 여력은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도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죠. 셧다운을 하게 된다면 미 연방정부가 계속해서 셧다운 할 수 있을 것인지. 아니죠. 셧다운 하기 전에 그 불확실성과 불안함에 증시가 호들갑을 떨고 놀라고 있다 라고 봐야 된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10월 1일 미 정부가 셧다운에 들어갔다 치더라도 우리는 휴장이기 때문에 그 구간에서의 이 리스크적인 변화는 없을 거다라고 저는 최종적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복합적인 내용들 고민하시면서 10월부터 다시 생길 모멘텀이 될 게 뭔지에 대한 고민들, 그 다음에 굵직굵직한 글로벌 일정과 뭐 학회 일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종목군들을 판단하고 대응하시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바로 들어가 보도록 하죠. 자, 시장의 악재는 서서히 반영 중에 있고 더 나빠질 것은 뭘까에 대한 고민과 시장의 문제점이 뭔가에 대한 고민 속 전체적인 전략을 고민해 봐야 될 때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기본적인 전제는 추석 전에 주식을 보유하는 것을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추석 전에 종목을 어찌됐든 계속 살 자리가 놓인다면 사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살 걸로 저는 보여집니다. 뭐 이런 관점에서 뭐 함께 뭐 카페에서 라이브 방송 같이 뭐 진행하실 분들이 계시면은 카페에서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현재까지는 계속 관망 모드를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이제 뭐 지수도 단기적으로 저점을 잡았다라고는 보지 않아요. 지수의 저점을 잡았다라고는 보진 않지만은 아마 이 구간에서 추석 이후에 반등으로 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뭐 금요일날 시장이 반등할 때 그 반등의 기회를 놓쳤다라고 할지라도 기회가 충분히 이번 한 주는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관점에서 보다 더 좋은 기회이지 않을까라고 저는 오히려 생각을 하네요. 자, 바로 시작해 보죠. 자, 금요일날 미 증시 시작은 나쁘지 않은 흐름에서 출발을 했었는데요. 장중한 때 굉장히 또 강하게 상승도 했었는데 장 이후에는 그러한 상승폭을 전부 다 반납을 하고 좀 마무리가 됐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그거죠. 미국 전반 연방 정부의 셧다운 우려감과 뭐 국제유가 상승, 뭐 금리 상승, 뭐 그런 우려감들이 종목군들을 좀 뺐다라고 보여지는데요. 국내 증시 금요일날 보면은 뭐 전약 후 강으로 일단 잘 마무리가 됐습니다. 3대 양 지수 종가 대비해서는 빨간불로 마무리가 되었었는데 수급적인 부분에서는 여전히 마음에 들지 않은 모습이라 수급적으로는 별로였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코스피는 직전 저점 구간에서 일단은 바닥을 다지는 모습, 뭐 여기에 있기 때문에 여기를 깰지 안 깰지는 지켜봐야 될 것 같고, 코스닥은 최근에 강력한 지지 구간을 만들었던 구간이 깨졌죠. 깨지면서 이제 박스권이 깨진 상태이기 때문에 올라가도 저항을 맞을 가능성은 존재한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 차트에서 놓고 보면요, 결국 지금 이 녹색 선이 60일 이평선이죠. 이 상태로 계속 가게 되면은 이 60일 이평선이 꺾이게 돼 버려요. 그래서 이 꺾이기 전에 어쨌든 빠르게 이 장기 이평선 위로 올려놔야 현재 추세가 유지된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그렇지 않다면은 한동안은 이렇게 해서 또 빠질 수도 있습니다. 빠지고 나서 바닥 다지고 다시 올라가는 패턴으로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구간에서는 또 시장의 주도주가 바뀌어버리는 구간도 생길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 관점에서 이제 그런 부분을 항상 대비하면서 현금은 일정 부분 챙겨놓고 봐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9월의 시장은 특히 둘째 주부터 시작된 시장의 하락의 난이도가 올해 들어서 개인적으로 느꼈을 때 가장 강력했던 것 같다라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시장에 특별한 악재성 내용은 없는데 그간 뜨거웠던 시장의 흐름이 일시적으로 변화되었고, 그로 인한 하락의 강도가 조금 세네 라는 그런 부분을 느꼈던 것이 지금 지나고 보면 그 당시 시작된 하락 파동이 엄청 크게 작용하면서 지금까지 흘러왔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난주 시장은 FOMC 파월 연설과 전도표에 전 세계가 이목을 집중하면서 내년도 금리 방향성에 촉각을 세웠고, 그 결과는 기존
내년 사회 금리 인하 기대감이 내년 2회로 점도표상에 바뀌다 보니 시장은 단기적인 쇼크와 더불어 연준의 매파적 기조로 인해 지난 금요일 장 후반에 재차 상승분을 반납하면서 밀리는 모습이 연출되었습니다. 또한 10월 1일 또 다른 미 연방 정부의 셧다운 가능성으로 인한 시장 불안이 지속될 것으로 우려되는 모습까지 겹치다 보니 여러모로 시장의 대외 환경은 녹록지 않아 보입니다. 우선 어려운 시장 환경이라는 것을 우리가 인식한 가운데 지금 시장 주변의 악재에 대한 생각을 다시 한번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현재 시장이 빠지는 주요한 거시적인 요인과 산업적 요인 그리고 개별 기업적 요인의 순서로 시장을 점검할 필요가 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제가 여기서 언급해 드릴 수 있는 것은 거시적인 요인과 산업적 요인 정도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개별적인 기업은 여러분들 각자의 몫이 될 것이라고 봅니다. 그러나 큰 틀에서 시장을 놓고 본다면 그 시장과 웬만하면 방향은 같이 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이 포인트가 중요하겠죠. 네, 9월 이전 연준과 9월 이후 연준의 점도표가 의미하는 것에 대한 시장의 뷰는 분명히 명확했습니다. 또한 그간 시장은 연준이 금리를 더 이상 인상하지 않고 내년에는 본격적인 금리 인하가 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시장을 떠받는 가장 큰 요인이다. 그 부분이 9월 깨졌습니다. 내년 금리 인하 가능성은 반토막이기 때문에 시장은 지금 그 변화된 뷰를 소화하는 과정이다 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시간이 일부 필요하다 라고 느끼는 것이고요. 국제유가 기준 지속되는 상승에 CPI 물가 등에 따라서 올라갈 것이라는 우려감 또한 없는 건 아닙니다. 그로 인해서 CPI가 올라갔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이 또한 시장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분명히 보이죠. 근데 유가가 100불을 넘긴다라는 것은 일시적으로는 가능할 수도 있겠으나 그건 만약 발생될 미친 선물 시장의 투기가 불면 모를까 쉽지 않아 보인다라고 저는 최종적으로 생각을 해보네요. 뭐든 수요와 공급의 논리로 가기 때문이고요. 그렇다면 유가에 대한 우려감에 따른 CPI 상승은 제한될 것이다 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렇게 된다면요, 넥스트 스텝을 밟아 중국의 디플레이션, 현재 중국의 제조업 PPI라든지 등등이 지속적으로 하락을 하다가 이제 조금씩 다시 올라오고 있습니다. 미국의 이제 제조업이, 그러니까 중국의 제조가 이제 서서히 돌아가고 있고, 그간 중국의 물가가 굉장히 많이 떨어져 있는 상태에서 그러한 부분이 미국 내로, 즉 디플레이션에 수출이 된다면 그때 미국의 CPI 상승은 제한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렇게 된다면요, 어떤 현상이 될까요? 이런 부분에서 시장의 우려감이 일정 부분 해소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라고 볼 수 있겠죠. 종종 나오는 미 정부 셧다운 이슈가 있습니다. 트럼프 때도 있었고, 올해도 중간중간 있었죠. 연초에 한번, 중간에 한번, 또 이번에 또 2024년도 예산안을 놓고 티격태격 싸우면서 항상 주기적으로 나오는 셧다운 이슈인데요. 사실 그래요. 미 정부가 셧다운 할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셧다운이 평생 할 것은 아닙니다. 셧다운 하더라도 다시 정상화 됩니다. 셧다운해서 충격 받는다. 현재까지 매번 그때가 저점이 많았다라는 것만 아시면 됩니다. 매번 셧다운 이슈 나오고 나서 시장은 밀렸고, 그로 인한 바닥을 잡고 매번 올랐네요. 제가 다 체크를 해보니까 다 올랐네요. 참, 그렇기 때문에 사실 셧다운을 해버리면 하루 이틀 충격은 오겠죠. 근데요, 셧다운이 무조건 해결이 됩니다. 무조건 확정된 미래에 놓여있는 셧다운이라 10월 1일 미국이 셧다운을 해서 우리나라 개장 전에 또 누가 압니까? 셧다운 풀고 예산안 정상적으로 서로 합의하고 간다면요, 어떤 현상이 일어날까요? 라고. 이 부분은 사실 도박이 아니라 그냥 합리적인 생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사실 지금 추석 전에 시장 지지부진하고 하고 힘들지언정 주가를 보유해야 되는 부분이고, 미 증시가 이러한 셧다운으로 빠졌다라고 한들 평생 할 거는 아니기 때문에 걱정할 필요가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추석 때 셧다운을 하든 말든 간에 그냥 우리는 추석 연휴 즐겁게 보내면서 그냥 집에서 푹 쉬고 맛있는 거 먹고 사람들하고 가족들하고 재밌는 시간 보내면 되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걱정 말고 보면 되지 않나 라고 생각이 드네요. 최근 시장의 거래 대금이 많이 말랐습니다. 분명 두산 로보틱스 청약도 한몫 크게 했을 것이고요.
추석 전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뭐 저도 그래요. 비중 적극적으로 하지 않습니다. 왜? 즐거운 추석을 배드 추석으로 만들고 싶은 사람은 그 누구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비중을 평소보다 좀 낮춰서 뭐 설렁설렁 매매하는 정도에서 내가 여유 자금이 있으면은 많이 떨어졌다 싶었을 때 조금씩 분할 매수하는 정도지, 지금 적극적으로 막 주식은 하지 않죠. 그로 인한 시장 자체의 거래대금이 감소하는 것은 아주 그냥 정상적인 흐름이다 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한 시장이 지금 단기적으로 막 강력한 모멘텀을 뭐 가지고 있거나 뭐 시장에 뭔가 뭐 글로벌적인 투자가 막 활황을 하고 정부에서 돈을 막 풀고 푸시하고 그런 흐름은 아니기 때문에 시장 자체는 박스권 흐름이 당연한 수준이다 라고 봐야 되겠죠. 자, 그런 부분에서 이제 시장이 좀 불안하게 느껴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래도 불안하니까요. 근데요, 추석 끝나면 사람들은 못 참습니다. 예를 들어서 추석 전에 주식이 많이 빠졌다 치자고요. 추석 이후에 두산 로보틱스에 들어갔던 돈이 환불되고 하면은 못 참죠. 그럼 바로 증시에 호재가 있으면은 갭 떠서 출발해서 쭉 올라가 버리는 부분이 생길 수도 있다. 그래서 추석 전에 지수가 빠지면 어느 정도 잡을 종목군들은 뭐 일정 부분 내가 뭐 감내할 수 있는 범위에서 잡고 넘어가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즉 거시적인 측면과 수급적인 측면의 이야기가 될 것이고, 여기에 부족한 것은 환율과 미국 채권금리라고 말씀드렸죠. 채권금리가 최근에 박스권을 뚫고 굉장히 많이 올라갔습니다. 환율 또한 마찬가지로 지금 천정부지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환율에 이제 마지노선은 저는 그렇게 봐요. 1350원이 뚫고 올라왔을 때는 우리나라 시장에 분명히 충격이 올 겁니다. 외국인들의 환차손과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선물에서 해지를 강하게 박을 수밖에 없다라고 보여지는데요. 예를 들어서 환율이 1400원대 근접하고 거기까지 가버린다라고 했을 때는 오히려 코스피 레버리지를 공격적으로 사버려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시장을 바라보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채권금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채권금리가 지속적으로 올라가게 되면 이제 주식에 대한 메리트가 떨어지는 부분도 맞는 말입니다. 근데 이게 이제 계속 올라가는 게 아니라 어느 순간에는 합의점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걸로 우리가 결론을 짓고 보면 될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결론적으로 힘든 국면이긴 하지만 저점 깨고 막 내려가야 되나 라고 생각을 한다면 지금은 그냥 시장이 뭐 우하향을 하더라도 박스권 정도가 합리적이지 않나 생각해 볼 수 있고, 바뀐 것은 얼마 안 되고 새로운 악재라기보다는 금리 인하의 기대감이 시장에서 약화됐다, 기존과 대비해서 약화됐다 라고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요? 금요일 국내 증시는 사실 약간 어중간한 개파락을 맞고 어찌 보면 바로 상승 전환에서 올랐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전 개파락 이후 10분 내 그냥 장이 끝났다라고 저는 보여지고요. 왜? 10분 내에 대충 올라올 종목군들은 다 올라와 버리고 이제 그 이후에 올라간 쪽은 그쪽이죠. 로봇 쪽하고 뭐 일부 종목군들의 국한해서 더 올라갈 종목 올라왔습니다. 거의 대부분 그냥 하락 마이너스권에서 유지된 종목이 1000개가 높고 장중에 1150개가 하락을 했기 때문에 사실 금요일날 지수는 반등을 했어도 특정 몇몇 종목군들이 그냥 뭐 시가 대비 좀 강했다 정도 흐름에서 좀 봐야 될 것 같기 때문에 이 반등의 강도가 그렇게 세지는 않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조금 더 밀리는 흐름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뭐 금요일날 저가 매수에 실패를 했든 저가 매수 안 했든 간에 저는 별 상관은 없어 보이네요. 별 상관은 없고 어떤 거를 우리가 보고 있어야 될지, 그 안에서 매수를 할지 말지에 대한 고민 정도를 계속 하면서 시장을 바라보는 게 현명하지 않나라고 보여집니다. 자, 금주는 연휴를 앞두고요. 거래대금은 제가 볼 때는 지속 말라버릴 것이다 라고 보여지며 소수의 종목들에서 거래가 지속되는 흐름이 연속될 전망입니다. 그래서 시장을 대응할 때 뭐 단기 뭐 이슈가 있는 쪽은 뭐 당일 단타 능력이 되면 그 안에서 뭐 치열하게 치고받고 하면서 어느 정도 지수가 많이 내려왔다 생각을 하면 잡아놓고는 서서히 분할로 잡아가면서 스윙으로 접근을 하고 하는 전략이 맞을 것 같고요. 자, 두산 로보틱스 상장을 앞두고 금요일날 로봇주들이 강하게 좀 움직였습니다. 로봇 종목군들은 개인적으로 관심을 많이 갖고 이번에 좀 잡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렇지는 못했어요. 그렇지는 못하고 마감을 했는데 이 안에서 이제 뭐 SPG 16%까지 오르며 이렌시스 상한가를 가고 감속기가 그나마 좀 더 나은 모습인데요. 뭐 다음 주에
조금 봐야 될지 안 봐야 될지에 대한 고민은 아직도 하고 있습니다. 네, 아직도 좀 하고 있고요. 일단 뭐 로봇 관련해서는 모멘텀은 굉장히 많은 상태인데 이 단기적으로 상장에 대한 흐름으로 계속 갈지 여부는 미지수라고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 외에 27일 마이크론의 이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미국의 실적 발표가 예정이 되어 있는데요. 이 실적 발표 이외에 뭐 당뇨 학회, 뭐 삼성 휴머노이드 반도체 및 반도체 일정들이 많이 있죠. 최근에는 이제 삼성의 이제 3나노 GAA 게이트 올 어라운드 공정에 대한 이슈가 계속 있는 가운데 TSMC의 그 애플 발열 이슈가 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이제 반도체 전공정에서 조금 오히려 움직이는 모습을 좀 보여집니다. 결국은 이제 이런 부분이 어드밴스드 패키징으로 귀결이 되기 때문에 반도체 패키징 관련된 후공정 정비 후공정 쪽 종목군들 그 다음에 DDR5 가격이 일제히 상승을 지속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전공정 일부 뭐 종목군들 소재로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좀 들고요. 좀 있다 정도 생각을 해야 되고 10월 20일 에스모 관련 일정이 있죠. 그 가운데 이제 가장 저는 눈여겨보고 있는 거는 암젠이다. 암젠의 이그 레이저 티닙 비수세판 폐암 삼상에 대한 데이터가 결과가 될 건데 우리나라는 뭐 딱 두 개 있죠. 유한양행과 오스코텍 이쪽 잘 지켜보면서 뭐 알테오젠도 같이 보면 좋을 것 같고요. 왜? 머크의 이슈가 아직 살아있다 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뭐 10월 2일날 2차 파견단 우크라이나 재건 있고 네옴시티 이슈 있으며 그 다음에 이제부터는 매달 관광 통계를 좀 봐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죠. 이번 주에도 아마 있으니까 체크해 보시면서 관련 종목군들 몇 개씩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정치 테마의 계절은 아니나 정치계의 격동의 시간입니다. 네, 뭐 이제 이거는 굉장히 좀 민감해서 뭐 가끔 이런 얘기 하면은 뭐 쪽지 달고 쪽지 보내고 유튜브에서 이상한 댓글 적으시는 분들이 있는데 저는 이게 이제 주식 유튜버고 주식에 대한 내용을 이런 부분이 어떻게 연관이 있다라는 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 정치에 대한 부분으로 왈가왈가 할 게 아니라 우리는 주식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걸로 돈을 벌 수 있냐 없냐 이게 저는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관점에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내용들은 이제 따로 종목군들을 안 썼습니다. 종목군들은 안 썼고 그런 부분들은 이제 추후에 뭐 영상을 보시다든지 뭐 라이브 하게 된다면 거기서 좀 더 풀어드리도록 하고요. 요즘 이제 시장이 좀 불안해서 저도 칼럼을 좀 아끼고 있습니다. 아끼고 지금은 뭐 시장 조금 움츠려 있는 상태에서 서서히 이제 몸을 풀어야 될 때가 되지 않았나. 그만큼 지수가 많이 내려왔기 때문에 그런 생각으로 지금 시장을 좀 바라보고 있고요. 자, 종합주가 지수 먼저 볼게요. 먼저 코스닥 그간의 박스권을 만들었던 이 지점을 깼습니다. 항상 박스권 하단을 깬다라는 거는요. 그런 의미를 가지시면 돼요. 이 깼으면은 빨리 돌려야 됩니다. 아주 빠르게. 빠른 시간 안에 이걸 돌리고 올라와 줘야 되는데요. 이게 돌려주지 않는다면은 여기서 다시 또 이렇게 움직임을 보이겠죠.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생각을 좀 해야 되는데 3바닥을 깬 거예요. 1, 2, 1, 2, 3 깨고 올라와서 항상 반등할 때는 5일선을 강하게 치고 올려줄지 내일의 5일선은 여기까지 떨어집니다. 지수가 좀 올라오더라도 계속 맞고 떨어져서 이 5일선이 이렇게 내려와서 바닥을 잡고 올라올 때 그 시점에 뭔가의 시장을 끌고 갈 종목이 있다면 지수는 강하게 반등할 것이다 라고 해석을 해야 되고요. 아직은 그냥 뭐 진행 중이다 라고 봐야 될 것 같고 코스피 같은 경우에도 지금 박스권 만들어 놓고 일단은 움직이고 있죠. 코스닥보다는 반등의 강도는 좀 약한데요. 일단 이런 구간에서 우리가 이제 예를 들어서 이 박스권 깨지면 어디까지 밀까에 대한 고민도 항상 해 봐야 됩니다. 그래서 뭐 모든 걸 집어넣는다 라는 거는 말이 안 되는 거죠. 주식에. 그런 것도 생각을 하고 뭐 여기서 여기까지 밀릴 수도 있겠네 정도만 생각을 해 놓고 보고요. 밀리게 된다면 뭘 사야 될지 뭐 이때는 당연히 지수가 이 정도 밀려버리면 시가총액 1위부터 2위까지는 담아놓고 봐야지 뭐 그런 생각으로도 볼 수 있는 거고요. 그렇게 봐야 되고 지금 단기적으로 지수의 하락폭은 굉장히 큽니다. 이때 같은 경우는 에코프로나 에코프로 BM 2차전지가
시장을 찍어 누르면서 빠졌고, 이때도 마찬가지로 2차 전지에서 찍어 누르면서 IT 반도체까지 동반해서 빠지면서 V자 반등이 나왔는데, 지금 흐름은 제가 볼 때는 V자 반등보다는 네, 이렇게 기다가 좀 밀렸다가 다시 올라가는 약간의 시간적, 가격적 반등 측면에서 좀 봐야 될 것 같네요. 자, 종목군들 보죠. 먼저 삼성전자 122평선 시가에 깨고 올라왔는데 122평선에 좀 걸려있는 모습이고요. 그나마 SK하이닉스가 좀 더 나은 모습입니다. 아주 오랫동안 박스권을 지금 유지하고 있는데요. 이 박스권, 네,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실적 발표 이후에 어떻게 될지 좀 봐야 될 것 같고, 아직은 뭐 이런 대형주들은 사진 않죠. 그 다음에 시총 2위인 LG에너지솔루션, 네, 지금 볼벤 타고 계속 내려오는 모습입니다. 2차 전지는 얘네들 셀 기업이 지금 뭐 약하기 때문에 뭐 어떻게 봐야 될지 모르겠는데요. 이렇게 강하게 돈 들어왔던 자리들까지 좀 내려오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 구간에서 LG에너지 솔루션이 바닥을 잡아줄지 정도 좀 체크를 하고 있고요. 워낙 센 종목이라, 예를 들면 LG에너지 솔루션이 시장 영향에 의해서 이런 엔벨로프 자리에 들어온다, 이거는 저는 매수를 한번 해봐도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직은 그 정도까지는 내려오지 않아서 뭐 지금 보면은 뭐 저도 아침에 보면서 깜짝 놀랐는데, 삼성 SDI가 뭐 이런 자리까지 단계에 빠지고, 올해 보면 고점 대비해서 거의 40% 이상 급락을 했기 때문에 지금의 시장이 결국 만만한 시장은 아니었구나 라는 생각을 참 이런 종목군들을 보면서 많이 했습니다. 포스코홀딩스 그나마 다른 종목군들 대비해서 굉장히 강하다라고 보여지고요. 이번에 뭐 연휴 전에 이렇게 빠져가지고 뭐 이런 구간까지 내려온다라고 하면 일정 부분 잡아도 될 것 같습니다. 저점을 계속 올려가고 있고 하기 때문에 그냥 박스권 트레이딩 한다 생각하고, 뭐 이 근처에서는 잡고 연휴 보내도 될 만한 종목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요. 에코프로는 이제 이 구간에서 뭐 에코프로 머티리얼즈 상장 예비심사 통과가 됐다라고 하는데, 그 예비심사 통과가 이 주식을 끌어올려야 되나 라는 거는 좀 모르겠네요. 그런 부분에서 올려야 되나. 에코프로 머티리얼즈가 상장을 하게 되면 오히려 그 밸류가 깎이게 되는 게 정상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버릴 수도 있기 때문에 좀 민감한 부분이다 라고 봐야 될 것 같고, 에코프로 BM이라든지 반등은 해도 아직 시답지 않은 반등이라 좀 약하다라고 봐야 되고요. 엔캠도 반등은 나왔는데 아직은 흐름을 돌린 건 아니기 때문에 결국 2차전지 종목군들은 실적 3분기 실적 보고 내년 기대를 하면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찌됐든 뭐 엔캠이라든지 매출의 증가가 있는지, 왜 본격적으로 미국의 공장이 가동이 되고 물량이 납품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이 실질적으로 실적에 변화를 준다면 주가도 알아서 따라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여집니다. 자, 반도체 보죠. 한미 반도체가 그나마 제일 나은 부분인 것 같네요. 금요일날도 시가 개파락 제일 적게 하고 반등도 제일 좀 세게 나왔는데요. 최근에는 심텍, 뭐 유진테크 뭐 이런 쪽에서 일단 주가의 위치는 신고가는 가지 못했는데 은근히 잘 버티는 모습입니다. 뭐 매수는 안 할 것 같아요. 매수는 안 할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이다 정도로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어찌됐든 이런 1등 종목군들 계속 알아놓고는 있어야죠. 기가비스라는 내관 검사 장비 참 좋은 회사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상한가, 이때 상한가에 기준봉까지 내려오는 거 보고 지금의 시장이 참 무섭구나 라는 생각도 많이 들게 했던 것 같습니다. 이 종목의 하나의 기준점이 이 구간인데, 이 구간에서 지지를 하고 뭐 박스권을 만드는지 정도만 저는 체크를 할 것 같고요. 하나 마이크론 보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있는데요. 일단 개파락하고 저는 25,300원에 매수를 좀 걸어놨는데, 매수가 좀 안 돼서 그냥 뭐 약손실 중에서 그냥 가지고 넘어가고 있습니다. 뭐 다음 주 올라오는 거 좀 기다려 봐야 될 것 같고요. 패키징 쪽에서는 분명히 변화가 있다라고 개인적으로 판단을 하고 종목을 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제약바이오 알테오젠 지속적으로 좀 강한데요. 뭐 이때 만들어진 박스권은 일단은 돌파는 못했습니다. 많이 밀리게 된다면은 좀 봐야 될 것 같고, 금요일날 이제 그 알테오젠 전무가 좀 매도를 한 부분이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만약에 급격하게 좀 밀리는 모습이 있다라고 하면은 아마 저는 매수로 좀 대응을 해볼 것 같습니다. 금요일도 뭐 매매는 돌파하는 직전이죠. 뭐 약간 수렴할 때 좀 보고 있다가, 여기서 수렴할 때 보고 있다가 눌릴 때 좀 사서 돌파하고 올라올 때 이 정도에서 팔았던 것 같아요. 뭐 크게는 아닌데 한
2% 조금 내외로 매도를 하고 일단 좀 마무리를 좀 시켰고요. 일단 이 고점을 못 넘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뭐 반등하고 쭉 밀려도 아직은 뭐 이런 11선과 엔벨로프 구간 있기 때문에 그 관점에서 저는 계속 매매는 이어갈 것 같습니다. 자, 그 밖에 유한양행이라든지 얘는 시가 매수를 조금 해놨는데요. 다른 계좌에 가지고는 있는데요. 이 구간에서 지금 쌍바닥을 좀 잡아가게 된다면 또 이렇게 좀 밀리게 된다면은 매수조는 이 근처로 일단은 잡아놓고 좀 보고 싶습니다. 장기 박스권을 일단은 뚫어놓은 상태에서 모멘텀이 여전하고요. 우리나라에서 신약이 가장 유력한 종목 중에 하나가 유한양행이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합니다. 타그리소스의 이 헛발질 때 최대 수혜주는 바로 유한양행이 될 거니까요. 최대 수혜주는 유한양행이 될 거라고 일단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오스코텍도 마찬가지 흐름 속에서 보긴 해야 되는데 많이 밀리게 되면 얘는 반등의 폭이 더 클 수도 있겠죠. 유한양행보다 같은 종목인데요. 제약바이오 내에서는 이제 뭐 마지노선으로 지아 이노베이션까지 흐름을 볼 수 있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자, 금요일날 로봇주가 굉장히 강했었는데 시가부터 사실 개파락하고 좀 가장 빠르게 좀 올라왔어요. 생각보다 뭐 특히 이제 이렌시스가 이제 시가 개파락을 하더니 얘가 중간에 이 친구가 중간에 뭐 10시, 11시 구간에 박스권을 치고 올라가니까 그 순간부터 뭐 SPG라든지 종목군들이 굉장히 흐름을 돌변하다니 오후장에 엄청 세게 좀 올라갔습니다. 일단은 두산 로보틱스 산업 로봇 1등 종목이 좀 올라가다 보니까 나머지 이제 레인보우 로보틱스라든지 업계는 2위가 되는 거고 유로메카는 3위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같은 협동 로봇 관련 종목군들은 종가를 크게 올리지 못한 상황에서 올라왔는데 오히려 감속기는 산업의 확장성에 대한 기대감에 좀 상승을 하지 않았나 라고 보여집니다. 일단 1차적으로 두산 로보틱스의 상장은 재료 소멸 관점에서 바라보는 게 맞을 것 같고 그 이후에도 산업이 계속 발전을 하고 두산 로보틱스의 주가가 유지가 된다면은 로봇주는 더 갈 수 있겠죠. 그때는 근데 그때는 그때 가서 생각해 볼 일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금요일날 보면 시장들 이제 기술적 반등하는 흐름에서 대체적으로 그냥 뭐 소소하게 저는 흘러갔다라고 좀 생각이 되는데요. 금요일날 여러 가지 종목군들 특히 이제 정시 테마주 이슈가 화려했죠. 장 초반에 부국 철강이 거의 뭐 점상 수준으로 출발하는 거 보고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점상 출발하는 모습에 뭐 남선 알미늄이라든지 남아 토건이라든지 뭐 갭을 너무나 높게 떠가지고 사실은 갭이 너무 높아서 엄두도 안 냈던 섹터인데요. 일단 중간에 서원이라는 종목이 나머지 종목군들 다 떨어질 때 시가를 회복하는 흐름이 한번 나왔습니다. 그래서 뭐 중간에 돌파죠. 시가 회복할 때 들어가서 뭐 한 3% 정도 먹고 그 이후에 이제 좀 들어갔던 위에는 그냥 뭐 상각할 것 같아서 입질 매수고 그 다음부터 좀 분할 매수 하다가 여기서는 전량 매도를 하고 이 뒷구간에서 사실 이제 종가 매수를 회원님들하고 많이 고민을 했던 종목이었던 것 같아요. 많이 고민을 하고 했었는데 이 변동성이 좀 심해서 뭐 추천드리기도 굉장히 좀 난해했던 종목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가지고 뭐 보고는 있었고 뭐 이런 구간에 샀으면 훨씬 아름답게 매매를 했을 것 같은데 뭐 급하게 이제 여기 돌파 칠 때 뭐 들어가서 뭐 매도하고 나머지 물량 들고 있다가 뭐 상한가에 또 거의 대부분 매도하고 남은 물량은 그냥 시간에 때 변동성이 하도 크길래 조금 반등할 때 시간에도 다 날렸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은 지금 들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좀 넘어오고요. 부국철강이 변동성도 컸죠. 얘도 멀쩡하게 있다가 뭐 뜬금없이 올라왔는데 여러분들 대장주가 바뀐다라는 거는 그 시간대죠. 여기서 올라왔다가 죽어야 되는데 이 구간에서 대장주가 바뀌었어요. 보면은 2시
27분인데 서원 보면 2시 27분에 대장주가 바뀌어 버리니까 급락을 해버리죠. 그 가운데 이제 어차피 이제 기대감은 있으니까 이쪽이 기대감은 있고 보기는 했어야 되니까 부국철강으로 넘어가서 스위칭 매매를 좀 했고요. 여기서 대장 바뀌었으니까. 근데 대장 바뀌었으면 얘가 상한가를 가야 되는데 뭐가 아주 이상했습니다. 금요일 날은 이런 종목군들 봤을 때 와, 흐름이 좀 난잡했구나 라는 생각 좀 많이 해요. 그래서 매매는 안 하고 다시 치고 올라오는 게 성원이라 성원 매매하고 그냥 마무리를 했던 것 같고요. 그 밖에 이제 위메이드 잠깐 좀 봐야 될 것 같은데요. 그 전에 이제 위메이드 본주를 매매했고 위메이드 맥스가 상한가를 갔었는데 이 이재명 관련된 뭐 이슈에 엮여서 그런지 뭐 개파락 출발 이후에 거의 급락 수준으로 좀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래서 위메이드 맥스 좀 매매는 했었는데요. 결과적으로 이제 뭐 이거는 수익으로 매매를 했는데 뭐 시가 좀 들어가서 반들 때 팔고 눌릴 때 들어가서 여기서 뭐 전량 팔고 좀 눌릴 때 들어가서 이거는 순절을 좀 하고 이렇게 나왔는데 이 종목도 쉬운 종목 아니더라고요. 쉬운 종목 아니었고요. 제가 보기에는 지금 상한가 급락 나왔는데 위믹스 시세가 주말 사이에 1,500원까지 좀 올라와 있어서 이러한 부분을 좀 되덮고 올라가는지 정도 한번 체크는 해볼 것 같습니다. 정치적 이슈 때문에 지금 밀렸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어떻게 될지 좀 체크는 필요할 것 같네요. 위메이드 위믹스가 1,500원까지 올라온 상태에서 지금의 이 돈 들어온 1,000억은 다 온데간데 없는 상황에서 대반등을 해주는지 정도로 월요일 시장을 한번 봐볼 것 같고 코어라인 소프트가 이제 상장을 하고 나서 이때 빠지고 대반등하고 지금 뭐 급락을 해서 저점을 좀 이탈했었는데 저는 이거 장중에 기타 법인 매수세가 좀 있었다라고 생각을 하고 좀 대응을 했었어요. 단순하게 이제 어찌 보면 이거 보고 좀 매매를 한 거죠. 그래서 회원님들에게 추천해 놓은 상태에서 마무리를 좀 했었는데요. 뭐 이런 구간에 들어왔죠. 여기서 눌릴 때 좀 들어갔다가 이 험해수가 너무 많아가지고 시간에 올라올 때 전량 그냥 매도를 해 버렸습니다. 여기서 이제 매수해서 거의 이 정도의 매도를 했는데요. 저도 물량은 시간에 두 번째 타임에 그냥 대충 다 팔아버리고 마감을 쳤던 것 같습니다. 생각보다 약했어요. 제가 볼 때는 험해수가 너무 많이 지켜가지고 이거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일단은 매도를 하고 좀 마무리를 쳤던 것 같습니다. 시장 녹록치 않은 흐름인데요. 좋은 종목군들도 최근에 많이 밀려 내려왔던 부분도 분명히 사실입니다. 지금부터 시장 세 판 짜도 저는 무방하겠다. 어찌 보면은 뭐 현금 비중 많은 사람들, 주식 지금껏 안 하던 사람들이 그동안은 어려웠던 시장이라면은 지금부터는 서서히 관심을 갖고 연말까지 긴 호흡으로 시장을 바라봐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다음 주에는 지금 뭐 정부 관련해서 이제 한덕수 총리 이슈도 있고 수출 통계도 있겠죠. 코스맥스라는 종목이 이제 강하게 상승하고 지금 뭐 이 구간까지 거의 반등 없이 지금 밀려버리는데요. 이런 종목도 많이 내려오면 관심권에서 좀 봐야 될 것 같고 지금 한국 화장품이 원래는 중국 소비주 대장이었는데 뭐 감자한다라고 하니까 한가 들어가 버렸죠. 그러면은 코리아나가 뭐 단기적으로 뭐 그 바톤 터치에서 올라갈 수도 있는 거고요. 그리고 글로벌 텍스프리라는 종목이 전량 매도는 했습니다. 전량 매도를 했는데 이런 거에서 다시 힘 모아서 다시 올라가는지 좀 봐야 되고 VT 정말 빠졌으면 좋겠다 싶은데 잘 안 내려오는데 이런 종목도 예상치 못한 급락이 나왔을 때 좀 볼 수 있는 종목이 되지 않나 생각을 해 봅니다. 시장 만만치는 않아요. 만만치는 않은데 앞으로 있을 모멘텀들을 잘 계산하셔서 시장 보시면 뭐 충분히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시장도 될 수 있겠다 생각을 합니다. 자, 뭐 오늘 라이브 방송 할지 모르겠는데 하게 되면 아마 10시 다 돼서 할 것 같네요. 자, 오늘도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 여기까지 장구박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